자,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금계산서, 두 번째 계산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고 네 번째 현금 영수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금 영수증.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정되지는 않지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할 때 인정되는 거 간이영수증 있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잠깐만 살펴보시면, 자, 세무서가 있고요. 여기 강상겹 식당이 있습니다. 삼겹 식당이 있어요. 삼겹살. 여기 건물주가 있다고 그랬죠. 건물주가 있습니다. 제가 건물주한테 이렇게 뭘 줬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월세를 줬죠, 그쵸?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월세를 1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100만 원. VAT 별도입니다. 부가세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빙을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수령을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야 대변에 현금 금액은 110만 원 이렇게 갑니다. 대변에 현금이 110만 원, 차변에는 임차료가 되는 거죠. 차변에는 임차료 100만 원이에요. 임차료가 100만 원. 나머지는 부가세 대급금이란 말 써요. 나머지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10만 원입니다.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인테리어 업자가 있었어요. 그쵸? 인테리어 업자가 있었어요. 인테리어. 여기 돈 준 게 있었죠. 그쵸? 여기 돈 준 게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500만 원을 줬었어요. 500만 원. 그죠? 부가세 별도로 줬었어요. 부가세 별도로 지급을 했는데 증빙을 내가 잘 몰라서 못 받았어요. 증빙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이 550만 원 나가죠. 대변에 현금이 550만 원 나가는데 문제는 증빙을 받지 못했어요. 이 인테리어 업자는 날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분계를 시설장치 550만 원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란 말 못 써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따지면은 매출세액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할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지금 아직까지 매출은 없잖아요. 매출은 없어요. 매출은 없습니다. 매입세액이 지금 나 부가세 준 게 두 건에 60만 원 있죠, 그쵸? 아니요. 얘는 증빙을 못 받았으니까는 세무서에서 그걸 뭘 보고서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밖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서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오니까 결국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얘는 환급을 못 받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당한다라는 말을 써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불공제라는 말을 쓰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불공제.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증빙을 받아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저런 증빙을 받지 못하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공제 당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돈은 똑같이 나갔는데 억울하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환급을 못 받는단 말이죠. 6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었는데 얼마밖에 환급이 안 됩니까? 10만 원밖에 환급이 안 되죠. 그래서 매입세에 불공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 바로 뭐냐면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개념은 이해 가시죠? 개념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아요. 즉 매입세액이 크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조건은 반드시 이 증빙을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이 증빙을 챙겨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불공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거 다른 말로 불공제란 말 쓰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증빙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있다고 그랬고요. 매입세 불공제. 그러면 자, 일단은 사례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매입세 불공제예요.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타이틀은 매입세 불공제.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업장이 있고요. 여기는 B라는 사업장이 있어요. B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업장은 화물차를 구입을 했어요. 화물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3천만 원에 사왔어요. 3천만 원에 VAT 별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원 회식을 했습니다. 직원 회식비 2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역시 부가세 별도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두 건만 갖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승용차 제네시스를 구입했습니다. 제네시스를 구입을 했어요. 3천만 원에 똑같이 돈을 썼습니다. VAT 별도.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회식을 한 게 아니라 거래처 접대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슨 직원회식이야. 거래처 접대를 해야지. 그래서 거래처 접대를 200만 원을 했어요. 부가세 별도 세금 계산서를 수령을 했습니다. 자,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화물차를 구입했다고 그랬죠? 화물차를 구입했습니다. 분개를 하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대변에 현금은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 원이 나가겠죠. 그러면 차변에 300만 원은 뭐 준 거죠, 여러분?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변에 현금 3,300만 원, 차변에 차량 운반구 3천만 원, 부가세 대급금 300만 원. 자, 그리고 직원 회식을 또 했어요.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220만 원. 2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가 20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변에 현금이 220만 원. 차변에는 복리후생비예요. 차변에는 복리후생비가 200만 원이고요. 복리후생비 2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냐면 2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1번 분계, 2번 분계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걸 토대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할 때 지금 매출은 없잖아요. 매출은 없어요. 아직 장사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매출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입이 여기서 부가세 입금이 300, 여기서 부가세 입금이 얼마 있어요? 20만 원 있죠? 그럼 토탈 얼마 있습니까? 3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20만 원 나오죠? 얘가 납부가 아니라 뭐가 되느냐면 환급세액이 됩니다. 납부가 아니라 환급세액이 3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급세액이 320만 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 살 때 항상 과세 사업자는 있잖아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서 쓸 건데도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회사 카드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싸게 산단 말이에요. 봐요. 차 사는데 3,300만 원 줬는데 돌려받잖아요. 300만 원. 그럼 결국은 차는 3,000만 원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직원의 식비 220만 원 줬는데 20만 원 돌려받잖아요. 결론은 직원의 식비 200만 원만 나간 거예요. 이게 과세 사업자의 장점이에요. 과세 사업자는. 그래서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집에 TV가 필요한데 회사 카드를 결제를 해요. 그럼 부가세를 돌려받거든요. 원래 집에 TV는 개인 카드 써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 게 아닌데. 맞잖아요. 그죠? 집에 트럭이 한 대 필요한데 회사 이름으로 사요. 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걸리면 착살나는 거죠. 걸리면 다 세무조사입니다. 나쁜 짓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3,300만 원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또는 뭐 쌍용 자동차에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300만 원 돌려받고요. 직원의 식비 220만 원 줬다가 20만 원 돌려받아요. 320만 원을 환급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승용차를 사갖고 왔어요. 근데 제네시스죠. 자, 여러분들 화물차는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하려고 샀다라고 누가 봐도 맞아요. 근데 승용차는 출퇴근용, 골프장 갈 때, 백화점 갈 때 개인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도요. 네, 받아도 안 해줘요. 저거. 그래서 분계가 차량 운반구 3,300. 부가세 대금이란 말 쓰지 마! 라고 하는 거죠. 대변의 현금 3,300.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아니 선생님 진빙이 있는데도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너 개인적으로 쓸 거니까 저런 걸 인정을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거래처 접대비 이것도 안 해줘요. 야 직원들 회식을 안 하고 왜 거래처 접대를 했어? 220만 원 대변의 현금 220만 원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징빙이 있는데도요? 네,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불공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불공제.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여기다 쓸게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은 현재 없다고 그랬죠. 매출이 현재 없는데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도 없어요. 그럼 환급 받을 것도 없네요. 환급세액이 없는 거예요.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아니 똑같이 돈을 썼는데 얘는 320만 원 환급 받았는데 얘는 환급 받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아주 쉽게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환급 받고 어떤 사람은 환급 못 받잖아요. 어떤 분은 밥 먹는 것도 신용카드, 옷 사는 것도 신용카드, 다 신용카드 써서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는데 어떤 분은 밥 먹을 때도 현금 주고 옷 사는 것도 현금 줘서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못 받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썼는데도 얘는 320만 원 환급 받지만 얘는 환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또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래 김 사장 만나서 술 마신 거예요. 접대비잖아요. 근데 매입세 공제를 접대비로 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불공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야 이거 우리 팀 회식한 걸로 해. 뭘로 다 하라는 얘기예요? 복리후생비로 하라는 얘기죠. 네. 안 걸리면 그만이니까. 걸리면 다 작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승용차 기름 넣었어요. 기름 넣는 것도 안 돼요. 차량 유지비 이렇게 기름 넣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야 이거 저기 화물차 기름 넣는 걸로 끊어달라고 그래. 이렇게 편법을 많이 동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실무라고 그랬습니다. 실무에서 접대비인데도 복리후생비를 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뭐가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우리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 매입세 불공제라고 그랬어요. 매입세 불공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첫 번째가 접대비 플러스 세금 계산서. 불공입니다. 불공제. 공제를 안 해줘요. 이것처럼. 두 번째, 승용차 플러스 세금 계산서. 공제를 안 해줍니다. 불공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면세 사업 플러스 세금 계산서. 불공제입니다. 공제를 안 해줘요. 이 면세 사업 플러스 세금 계산서의 의미는 뭐냐면, 면세 사업 플러스 세금 계산서의 의미는 이쪽에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접대비하고 지금 승용차는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접대비하고 승용차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식당이 있어요.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식당은 과세 사업자예요. 식당은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VAT 신고를 당연히 합니다. 근데 학원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VAT 신고를 안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해요. 자, 똑같이 전기요금이 날라왔어요. 전기요금은 과세입니다. 전기요금 10만 원이 날라왔어요. 부가세 별도. 여러분들 전기요금에도 부가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기요금, 뭐 상가에 전기요금 다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있어요. 아니 얘네는 부가세 전기 쓰고 얘네는 전기 안 써요? 둘 다 똑같이 전기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면 대변에 현금, 차변에 전력비, 부가세 대급금 써요.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란 말이 나옵니다. 전력비가 10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 만 원, 대변에 현금이 11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요.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요. 과세 사업자는. 근데 학원은 무슨 사업자라고 그랬습니까? 면세 사업자라고 그랬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분계 자체를 전력비 11만 원, 대변에 현금 11만 원 이렇게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력비 11만 원, 대변에 현금 11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요. 면세 사업 관련된 불공제, 부가세 불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네, 세금 계산서 끊긴 거 이것도 불공제고 일단 쓸게요. 쓰고 자, 뒤에 가서 차근차근 나올 때 그때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대표이사 개인적인 거, 사업과 무관한 거라고 그래요. 사업과 무관한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서 쓸 건데 왜 회사의 이름으로 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불공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불공제. 특징은, 이 불공제의 특징은 어떻게 분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계할 때 부가세 대급금을 쓴다 못 쓴다?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못 쓴다. 이게 특징입니다. 부가세 대급금이란 말을 못 써요. 근데 단 여기 화물차, 여러분 트럭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승합차, 왜 12인승, 15인승, 25인승 이런 것도 승합차예요. 승합차, 화물차, 승합차, 그 다음에 1000cc까지의 경차는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돼요. 우리나라 1000cc까지 경차가 뭐가 있을까요? 레이, 모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티즈, 티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레이랑 모닝, 스파크 뭐 어쨌든 cc로 따졌을 때 1000cc까지 경차는 매입세 공제가 돼서 얘네는 분계를 할 때 차량 운반구 부가세 대급금, VAT 대급금 이렇게 써줘요. 대변에 현금.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물차, 승합차, 1000cc까지의 경차는 공제. 또 있어요. 공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택시, 그죠? 택시, 그 다음에 렌트카,
공제가 됩니다. 렌트카 뭐 이런 것들은 공제가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매입세 불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환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급을 받지 못한다. 아예 분개할 때 어떻게 써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분개를 해줘라. 부가세 포함해서 분개를 해줘라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분개를 해줘라. 자, 매입세 불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분개를 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승용차에도 부가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접대비에도 부가세 포함해서 분개를 했고요. 이것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뒤 단원에 가서 나올 때마다 그때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불공제 되는 거 분개를 여기다 다 써드리면 접대비, 현금 요렇게만 나와요. 만약에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요. 1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다. 그러면 접대비 11만 원, 대변에 현금 11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승용차 관련된 거 차량 운반구 또는 뭐 기름 넣는 것도 안 돼요. 차량 유지비, 기름 넣는 것도 안 돼요. 차량 유지비 뭐 이런 것들도 다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분개를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부가세 포함해서 분개를 해줘라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 화물차나 승합차, 천시시까지 경차, 택시, 렌트카 뭐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대금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영세율 관련된 게 나오는데, 그 영세율과 환급에 대해서는 뒤에 영세율과 면세 단원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패스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패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